맛있는 소리가 들리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인류 호텔 주방? 아닙니다. 생각보다 가까이에, 당신이 살고 있는 동네 주변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는 곳입니다. 굳이 멀리까지 나가지 않아도 편안한 트레이닝복 차림에 가까운 사람들과 가볍게 한 잔 즐길 수 있는 곳, 바로 퓨전 이자카야인데요. 이자카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흔히 일본식 선술집이라고도 하죠. 퓨전 이자카야는 정통 일본식이 아닌 서양 조리 방식을 택해 이전보다 우리 입맛에 더욱 잘 맞게 개선되고 발전된 형태의 이자카야라고 합니다. 편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공간, 저렴하게 즐기는 호텔급 요리, 윤태식의 맛있는 대화. 오늘은 창업시장에서 가장 핫한 아이템으로 떠오른 퓨전 이자카야입니다. 불황일수록 더 꾸준히 늘어난다는 퓨전 이자카야 브랜드. 과연 그 매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소자본으로 창업하게 돼서 저희는 선택을 했고, 포장마차보다는 음식도 깔끔하고 분위기도 더 고급스러워서 저희는 선택하게 됐어요. 번화가가 아닌 동네 상권이나 골목 상권에 위치해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고 투자 대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가맹 100호점을 돌파하며 날로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퓨전 이자카야 브랜드의 왕혁균 대표.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 매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일하는 것이 훨씬 마음 편하다는 그를 만나보았습니다. 친구끼리, 연인끼리 가볍게 술 한잔 나누는 건 물론 맛있는 안주까지 덤으로 먹을 수 있다는 이곳은 왕혁균 대표가 운영하는 퓨전 이자카야 매장인데요. 가맹 100호점을 넘긴 이곳의 인기 비결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음식을 집 앞에서 먹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 예, 그리고 저희는 또 소주도 반병도 팝니다. 예, 그리고 간단히 호주머니가 가벼워도 예, 그 방문하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매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담 없는 가격에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 다양한 메뉴까지 술을 좋아하는 남자 손님뿐 아니라 트렌드에 민감한 여자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그저 안주라고 하기엔 너무 예쁜 거 아닌가요? 손님들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모양만큼 맛도 괜찮은가요? 날씨도 추워지고 그랬으니까 오뎅 국물도 맛있고 해가지고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자주 들립니다. 종류도 다양해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음식들이 많아서 그래서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손님들의 입맛과 취향은 물론 가맹점주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는 비결에는 왕혁균 대표의 남다른 노력이 숨어 있다는데요. 우선 5주간의 혹독한 창업 교육에 그 답이 있다고 합니다. 교육 과정에 바로 그 본인의 가게를 이어가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혹독하다, 아니면 너무 길다, 아니면 그런 불만들이 많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도 사실 더 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짧게 잡아서 5주 과정인데 그 5주 과정만 마치면 본인의 가게를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것들을 전부 다 그 포괄적으로 가질 수 있는 거고요. 조금은 힘들었죠. 처음 하는 일이라 좀 많이 막 실수도 하고 막 그러긴 했는데 배우고 나니까 잘 배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말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저희는 처음에는 정말 기대를 안 했어요. 아예 진짜 우리가 진짜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거의 한 2달, 3개월 정도 됐어요. 근데 선택이 탁월한 선택을 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철저한 가맹 관리 또한 가맹점주들에게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유라고 하는데요. 왕 대표는 가맹 관리를 위해 매주 금요일마다 매장을 일일이 순회한다고 합니다.
방문한 매장이 바쁠 때는 이렇게 직접 발벗고 나서 주방 일도 돕는답니다. 항상 위생복은 가지고 다니면서요. 이런 저희 매장에 사이아 매장에 들릴 때마다 위생복을 입고 제가 이렇게 주방에서 들어가서 얘기하는 게 제일 가장 편합니다. 아무래도 CEO란 말보단 준비된 일꾼이라는 말이 그에게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편하고 아빠 같고 또 오빠 같은 분이라서 워낙 친해서 요리 실력은 물론이요, 식재료에 관한 지식 또한 해박하다는데요. 그의 완벽한 메뉴 구성 덕분에 식재료 로스율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합니다. 사이아에 있는 메뉴들은 그 메뉴 안에서 또 섞이면 그 안에 두 가지라면 그 두 가지 안에 그게 또 그 같이 뭉치면 또 다른 메뉴가 될 수 있게끔 그 바리에이션을 하는 거죠. 그리고 로스율이 없는 그런 매장이어야만 많이 매출이 많다고 해서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가져가는 게 먼저거든요. 그래서 매출도 매출이지만 내가 가져가는 게 얼마를 가져가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로스율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가져가는 게 적다라고 주장합니다. 뭔가 급한 일이 생긴 모양입니다. 무슨 전화일까요? 네, 아들입니다. 네, 미국에 있습니다. 많이 보고 싶죠. 하루 일과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이들과 통화라고 할 만큼 아이들에 대한 왕 대표의 애정은 각별하답니다. 이런 그에게 아이들과 가맹점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데요. 바로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한테도 관심을 갖듯이 가게 매장을 하나를 했을 때도 내가 손님한테 관심을 갖는 거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관심을, 저의 기준의 관심은 예비 가맹 점주하고 또 창업을 하셨을 때 제가 보다 더 많은 관심을 줘야만 그 가맹 점주분들이 더 힘이 되고 또 그분들이 본사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그 의식과 내용 때문이라도 더 열심히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가 이렇게 끊임없는 관심을 갖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매장도 꼭 한두 개쯤 끼어있기 마련인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안 되는 매장들은 첫 번째 성실하지 못합니다. 예, 불성실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해야 되는 오픈 시간과 마감 시간, 예를 들어서 오픈을 했는데 마감 때 좀 힘들다고 그냥 들어가거나 또 아니면 다음날 내가 힘드니까 문을 안 열거나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그런 내용들이 함축해 보면 책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책임을 지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불만 사항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본인이 어떤 해야 될, 지켜야 될, 또 손님한테 관심을 가져야 될 이럴 부분들을 안 하시고 그리고 그냥 매출에 대한 그런 부분만 생각하시다 보니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가맹점주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바로 기본 지키기랍니다. 네, 기본입니다. 제가 1호 공부를 얼마 전에 시작을 했는데요. 맨 첫 장을 넘기면요, 인사입니다. 인사가 제일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매장 내에서 손님이 오셨는데 인사를 안 합니다. 그건 벌써 기본에 어긋난 내용이죠. 그런 기본을 안 지키시면서 내 가게가 잘 되길 바란다라는 게 그게 무리다라는 얘기죠. 하위 매출인 곳은 지속적으로 찾아가 개선해야 할 부분도 고민하고 돌파구를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고 합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오셨던 이런 분들도 또 아닌 분들도 다 계신데 성공하신 분들이 저희 사이아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없으십니다. 다 다른 걸 실패하셔서 저희 브랜드를 사이아 브랜드를 선택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좀 더
저희 브랜드 하시는 분들이 참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뿐입니다. 어려운 매장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로열티도 줄여준다는 왕 대표. 그가 이렇게 가맹점 관리에 열심인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에게도 쓰디쓴 실패의 경험은 있습니다. 그렇기에 매출이 떨어지는 가게를 보는 그의 심정이 누구보다 가슴 아프다고 하는데요. 20대 젊은 나이에 창업을 시작해 승승장구하던 그였지만 경험이 전혀 없던 프랜차이즈 사업에 손댄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모르고 시작했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장사를 했을 때는 그 자신이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었어요. 자신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장사를 했을 때 돈을 벌었지만 그 이후에 제가 프랜차이즈를 10년 전에 시작했을 때는 너무 몰랐습니다. 실패는 한 번뿐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그때는 이제 완전 거지였죠. 거지였는데 딱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했습니다. 진짜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아이들을 보니까 진짜 내가 책임을 져야지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다시 어금니 꽉 물고 두 주먹 꽉 쥐고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시작하게 됐습니다. 가장 힘들 때 그를 버티게 해준 버팀목은 역시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힘든 시기를 견디고 다시 한번 일어서야만 했습니다. 그 진짜 힘들었을 때 어금니 꽉 물고 주먹을 꽉 쥐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그 상황 자체가 추후에는 진짜 몇 년 후에는 그게 추억으로 남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이런 노력 덕분일까요? 아이들도 어느새 훌쩍 자라 이제는 아버지를 누구보다 이해하고 존경하게 되었답니다. 이 다음에 뭐가 되고 싶니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작은 아이가 아빠 같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이렇게 나는 힘든데 얘가 왜 아빠처럼 되려고 하는지.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은 그런 생각이었는데 아이의 생각을 물어보니 아이가 아빠같이 책임감 있는 아빠가 되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눈물은 안 흘렸지만 마음속에 눈물을 흘렸죠. 제가 바라는 저희 아이들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갑자기 옛날 얘기하려고 하니까 참. 그때 너무 많이 힘들었어가지고 힘든 거 얘기하니까 자꾸. 너무 힘들었어. 자꾸 옛날 얘기하면 자꾸 눈물 나요.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야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깨닫게 되었다는 왕혁균 대표. 실패를 통해 배운 것은 그것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투자 대비해서라는 말씀드리는 거는 규모의 경쟁이라고도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런 규모의 경쟁이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게. 그래서 내가 그 안에 주방에서 홀까지 그리고 거기서 인건비 작으면 일단은 인원이 적게 들어가겠죠. 100개 가까운 매장의 그 평균 월세가 150 내외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본인이 자부심만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다면 뭐 100평짜리 뭐 7, 80평짜리에 대해서 그런 큰 사이즈에서 장사를 하시는 것보다는 가져가는 이익 부분들이 굉장히 저희 그 작은 매장에서 더 많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파악한 것이 경쟁력 있는 회사를 만들 수 있었던 밑거름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탄생된 것이 바로 지금의 퓨전 이자카야 매장이었습니다. 제가 일 끝나고 집을 들어가는데 마땅히 먹을 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많이 먹긴 뭐하고 그냥 혼자 조용히 그냥 소주 반병 아니면 맥주 한두 잔? 네, 치킨집 호프집 가면요 노가리도 10,000원입니다. 그것도 부담스럽고 그냥 소주 하나에 아니면 소주 반병에 소주 한 병도 많고 예,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갈 때 보니까 집 앞에 슈퍼가 있는데 10시 11시 되니까 슈퍼에서 그 조그만 봉지 안에 그 다 담아서 가져가시는 분들이 거기에 막걸리, 소주, 맥주, 캔 여러 가지 술들이 조금씩 담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다. 내 집 앞에 만들어 놓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딱 부족한 만큼만 채워서 들어가는 그런 걸 슈퍼 앞에서 보고 예, 느꼈습니다. 저 역시도 들어갈 때 소주 한 병 아니면은 꼭 맥주, 캔 맥주 2개 기본으로 가지고 들어가는데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 집 앞에서 다시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그의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던 것입니다. 많은 실패 끝에 다시 어렵게 얻어낸 값진 성공이었습니다. 본점이 성공 가도를 달리자 가맹점을 하고 싶다는 사람들도 줄을 잇기 시작했는데요. 가맹점을 하고 싶다고 찾아와도 왕 대표가 다시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보입니다. 절실하신 분들은요, 벌써 눈빛부터 다릅니다. 내가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눈빛에서 나타나죠. 절실함. 그는 이 절실함 없이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절실하지 않으신 분들은 대부분 본인의 어떤 책임이 아닌 부모님이 시켜서 아니면 누가 뭘 시켜서 하는 그런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이신 분들이 보입니다. 그런 분들도. 근데 그런 분들은 또 불만도 많으시고 해서 그런 분들한테는 가급적이면 권장하지 않고요. 대바닥기 나왔습니다.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 가난이 부끄러웠던 그는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성공을 꿈꿨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하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아르바이트생은 없고 제가 그냥 일을 하러 갔는데 그 일이 제가 주방에서 들어가서 설거지하고 기본적인 일을 할 줄 모르고 들어갔습니다. 생각지도 않았었는데 들어가서 하다 보니 저한테 너무 적성에 잘 맞고 공부는 아닌 것 같고 네, 적성에 맞는 걸 하다 보니 또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추후에는 이제 조리학과로 연결된 것 같습니다. 쉬는 날 월급날을 정해서 쉬는 날 전날 월급날을 정해서 받아서 그걸 집에 가서 쉬는 날 어머님한테 전해드리고 그리고 하루 자고 다시 또 일을 했죠. 딱 하루 쉴 수 있었던 날은 바로 월급날이었는데요. 그가 유일하게 집을 찾았던 이유는 어머니에게 월급을 전해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도 군대 제대하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정말 젊었을 때 시작하면 그만큼 수입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그만큼 빨리 발전하는 것 같아요.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에 왕 대표는 자금이 부족한 직원들에게도 선뜻 매장을 오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직원으로 1년 이상, 2년 이하까지 물론 저임금입니다. 저임금이지만 그걸 견디고 그 힘든 과정을 겪었을 때 그 사람들도
아마 소중함을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과정을 밟으면 본인의 명의로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적극 지원해 드립니다. 왕 대표는 이런 매장에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꼭 오세요. 바쁠 때는 설거지도 해주시고 음식도 해주시고 안 그러시면 술 한잔 드시러 오시고 하세요. 그의 도움으로 점주의 꿈을 이룬 직원의 마음은 어떨까요? 젊은 나이에 신랑이랑 이렇게 조그만 가게라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는 진짜 감사하고, 같이 오픈할 때부터 처음 사회할 때부터 고생했고, 그래서 그런 거 항상 생각할 때마다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항상 감사한 마음. 왕 대표는 신메뉴 개발을 위해 일본 출장도 자주 간다는데요. 이 때문에 요즘 일어 공부에도 한창 열심히 일합니다. 공부는 잘 되시는 거죠? 숙제가 아주 많습니다. 좀 힘들기도 하고요. 네. 저기 문자로 좀 보내줘. 그렇다면 창업의 선배로서, 성공한 CEO로서 왕혁균 대표가 예비 창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저는 다른 브랜드나 다른 업종의 모든 어떤 일이든 그 예비 창업자분들은 절실함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비록이라는 말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셔야, 자존심 버리고 자부심을 가지셔야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 그 성공 안에는 그 절실함이 꼭 묻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모든 창업자분들한테도 말씀드리지만, 그 절실함 없으면 그거 일을 시작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실패를 거울 삼아 실패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다는 왕혁균 대표. 우리는 그에게서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긍정의 힘을 배웁니다.